가족들께서 가운데 아니 가족들이 우리가 옆에 설게요. 가족들이 앞에 섰어요. 의원님들이 우리가 읽으니까 여기 없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세요? 말씀하고 이야기 의원님, 나머지 의원님들은 기자회견 읽는 걸로 했습니다. 네, 당원의 필요한 말씀 전달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지난 4년간 국회 의사당내 5번 출구 앞에서 89령의 민주열사 부모님들께서 그 천막에 몸을 뉘고 계신 시간입니다. 급기야는 작년에 단식을 결행을 하셨고 어제는 여러 매체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올체투지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최고령자가 87세이셨고 가장 나이 어리신 유가족께서 72세셨는데 이런 분들이 어제 그 뜨거운 떼약볕에 몸을 뉘면서 하시고자 했던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국가보훈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민주인데 거기에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운명하셨던 민주열사들을 민주의 개념으로 제도적으로 정착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컸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과 보훈부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혜 조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안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마음들 가지고는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정의 보훈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망발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긴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족들과 함께해 주신 의원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과 보훈부를 규탄하는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 회장님이시면서 경원대학교 장형구 열사의 아버님이신 장남수 아버님께서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가협회장 장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의 기자회견을 보고 개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분들은 과거 유신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신, 투신, 활복 등 방법으로 고문해서 죽고 이런 방법으로 죽어가고 다쳤던 분들, 이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유공자가 세 가지 있죠. 독립, 호국, 민주인데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가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국분들이 유공자가 98%인데 민주유공자가 꼭 예우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근대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박정희 박학교 마오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죠. 군인 출신이 구태타를 해서 19년 동안 대한민국 자기 권력대로 해나갔고 또 그다음 전두환 정권이 12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을 가지고 젊은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사정권 물러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싸운 결과 죽고 다치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다시 앞장서서 자기 몸을 던지겠습니까? 예, 기자회견문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뭘까?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자회견은 망발입니다. 절대
거부권을 행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가 보훈의 3대 영역 중에 하나가 민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유독 보훈부만 현재 이 민주라고 하는 개념에 민주 열사들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민주 열사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 돌아섰던 민주 열사들을 제도적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유공자법 통과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발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커트하려고 하는 이런 삼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단 대표 말씀으로 22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맡으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이하경 의원님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군포의 이하경입니다. 참 처참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는 6월 항쟁이 없었다면 87년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생겨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을 이은 군사정권이 미얀마처럼 계속 독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87년 2월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어간 박종철 열사를 분노로 온 국민이 그분의 죽음을 기리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87년 6월 항쟁입니다. 그리고 6월 항쟁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한열 열사가 연세 정문 앞에서 최루탄에 죽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분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문민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민주화의 희생 위해서 생긴 정부, 그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정권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보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거부권을 운운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민주정부 맞습니까? 국민의 정부 맞습니까? 민주화가 맞습니까? 이런 처참한 나라 우리가 용인해서 됩니까? 어떻게 거부권을 운운합니까? 이한연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무슨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민주화운동의 열사들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는 거고 다시 또 독재를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민주화를 전부 짓밟고 말 것입니다. 꼭 이 유공자법은 통과돼서 민주화 열사들이 우리의 고귀한 죽음을 국민 앞에서 길이길이 모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겁니다. 꼭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유공자법 통과되면 꼭 그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화의 우리 자랑스러운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되기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참으로 많은 노력과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시는 말씀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제가 정무위 간사를 하면서 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여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서 통과를 시킨 법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다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얘기할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타협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 결론으로 존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 30여 년 가까이 대화를 해왔습니다. 이 법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두세 번 소위에 올라간 법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이 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고 그래도 이 법 필요하다 그래서 또 다시 발의하고 30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 논리가 부당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운동권 특혜법이다, 뭐 특혜를 준다, 정말 부당한 얘기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 이번 정무위에서 다 뺐습니다. 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는 타협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정당과 주장의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마지막 남은 한 조항 통과시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명예를 우리 지켜주자. 명예회복법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떻게 이걸 반대하고 거부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적으로도 이 법의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무슨 뭐 방화범을 어떻게 하자, 무슨 사상범을 유공자로 한다 이런 마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유공, 호국유공, 민주유공, 이게 대한민국 법이 정하고 있는 유공입니다. 국가유공인데 그중에서 민주유공만이 불완전해요. 지금 민주유공에 국가가 이분은 민주유공입니다, 유공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4.19에 참여하신 분들, 5.18에 참여하신 분들 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 독립유공을 우리가 기리는데,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기리는데 3.1운동한 사람들, 광주 학생의거에 참여한 요 두 사람들만 독립유공이다. 나머지 윤봉길, 이봉창, 김구 그런 사람들은 독립유공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참전유공을 기리는데 인천 상륙작전 한 사람들, 낙동강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참전유공이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민주유공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시정하고자 대부분의 우리 민주화운동 참여했던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명예회복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분이 뭐 빨갱이다, 사상범이다, 뭐 반체제 인사다, 아직도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 민주화운동 통째로 거부하는 일이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이 이 권한을 부여할 때 대통령한테 이 권한을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을 지휘해서 국정지휘권을 줬습니다. 또 여당하고 협력해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런 좋은 권한들을 다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남은 마지막 권한, 비상권한 하나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거부권을 행사할수록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늪에 더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늪에 빠져있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국민들의 구조의 손길을 잡으면 돼요. 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늪에서 자기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계속 몸부림치면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몰락의 출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한 분만 더 듣고 기자회견 낭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자꾸 법안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는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황정희 장관과 차관께서 동일의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들에 죽인 사람들이 유죄가 된다. 그다음에 관련이 기준이 모호하다. 그럼 100%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관련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관련자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맡겠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보훈부 입장의 논리에 반박하는 말씀을 현재 민주유공자법 제정추진단 단장님이신 장현일 단장님께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께 제가 이게 상당히 무거운 걸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2015년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 백서입니다. 여기에 근본에 법에 명시된 사망 상이자 829명이 깜깜이가 아니고요. 가나다 순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름 순으로. 또 사건 순으로도 다 민주화운동이 어떤 범죄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다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이제 거부권 논리를 정당화하면서 거의 한 반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동의대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나와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이 안에도 한 몇십 명이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기각되고요. 논란 끝에 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3명 중에 2분은 감옥 간 걸 유죄 판결로 인정이 된 거고, 한 분이 상의자로 인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분하고 인정된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결과, 이분은 상의자이긴 하지만 등해 등급자여서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체크도 전혀 안 하고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민주유공자법을 어떻게든 물어뜯기 위해서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거부권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동의대 사건 관련자는 이 법에 적용돼서 아닙니다. 본인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거부권 행사의 논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 하나의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 보훈부는 내심은 민주유공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까 몇몇 의원들도 말씀드렸지만 호국, 그 다음에 독립,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민주유공자는 유공자 범주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게 속내이고, 그게 바로 이제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정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꺼운 이 책자를 5권짜리 책입니다. 이거 2015년에 발간된 건데 깜깜이 전혀 아니고요. 이 안에 모든 관련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법 통과하는데 도대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런 얘기도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나머지 거짓된 것 많은데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2가지 사실만 주요 반박을 해서 뭔가 지금의 국면에서 어떻게든 유공자법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는 보훈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이나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오늘 오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도
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정희 보훈부 장관이나 차관께서는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써준 내용을 읽었던 모양인데 그 직원 교육 좀 시키십시오.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허구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실인 것인지 배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께서 중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기자회견문 전체를 읽지는 않고 중략해서 마지막 단락만 읽겠습니다. 강정희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 여겨진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정희 장관의 언론 인터뷰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오늘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국가보훈부 의견서 미제출을 핑계대지 말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민주유공자 유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망각하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한번 막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민주주의는 거짓이요, 기만이요, 위선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민주유공자 애우를 거부하는 그런 위선은 이제 필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을 앞세워 거부권 행사를 간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 시행을 통해 민주주의와 함께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라. 2024년 5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1동 이상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노력과 응원 덕분에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통과가 돼서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후대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저희 법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